네, 김정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말레이시아 경찰의 어떤 기자회견이 예정됐을 때는 북한이 아마 배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밀 공작원들이 있다고 볼 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북한이 배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레이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번 사건의 북한 배후라고 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이미 보도가 됐었는데 예. 오늘 실제 발표 내용을 보면 북한이 배후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지만 그걸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 내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왔듯이 김정남의 사인이 아직 분명하게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발표됐던 것과 조금 다른 좀 새로운 점은 우리가 체포된 용의자들 여성 2명을 포함해서 4명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 예. 그 외에도 북한 국적 남성이 4명이고 그 4명이 이미 출국을 했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오늘 새롭게 나왔고 시신 인도와 관련한 말레이시아 측의 아주 명백한 입장이 오늘 또 다시금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발표 내용만을 가지고 북한의 소행을 입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예. 아마 앞으로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사인도 밝혀질 것이고 특히 독극물의 그 성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시금 밝혀지면 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마 시간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표님은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짐작은 했지만 사실은 이제 김정남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제 김정은 일당에 의해서 상당한 신변 압박을 받아왔고요. 예.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아마 이제 진행된 거를 봐서 지금 중국 정부는 이제 김정남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카오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굳이 말레이시아를 택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제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에 북중 관계의 어떤 그 악영향을 고려해서 아마 말레이시아로 아마 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정남을 죽이기 위해서 꽤 공을 들였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베트남 여성과 인도네 여성이 뭐 장난삼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어설프게 나왔는데 예. 점점 갈수록 이제 이 사건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고 특히 이제 그 이정철 같은 경우에는 북한 근로자의 신분으로 독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근로자들은 전부 다 이제 어떤 해외 나갈 때에는 집단 수용소 형태로 모여서 철저한 통제를 받는데 노동자가 무슨 개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게 벌써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을 계획한 게 1년 전부터 이제 계획을 했고 이 말레이시아에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을 전부 다 파악을 하면서 언제 할지를 정확히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뭐 정확한 독극물이라든지 뭐 어떤 증거는 안 나왔다고 하지만 북한 당국에 의한 아주 계획된 범죄라는 것이 거의 뭐 확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리정철 이외에 북한 국적 남성 4명이 용의자로 추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들은 이미 범행 당일에 말레이시아를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리정철은 왜 도주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제가 볼 땐 리정철이 도주를 했다면 그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금방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리정철은 1년 전부터 말레이시아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예. 말레이시아의 근로자의 신분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리정철의 이 전공 분야가 화학 분야라고 지금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독극물, 지금 부검을 했는데도 독성의 물질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으로 봤을 때는 아주 북한이 치밀하게 부검을 하는 경우 이것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대책 방안들을 사전에 강구해 놓고 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 결국 그 중심에 바로 리정철이 있었고 리정철은
떠나지 않고 이제 아파트 자기 숙소에 있다가 체포된 것으로 현재는 밝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리정철이 잡히더라도 결코 자백하지 않도록 이 범행과 전혀 무관한 것 같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나. 그러나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러저러한 이 조치들, 다시 말해 수석 입법들을 동원을 해서 한다면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배후를 밝혀내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이 김정남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그리고 리정철이 이 화학을 전공했다 이런 거는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새로운 독극물 가능성, 뭐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작 부서에서 공작을 시행하려면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최소한 1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계획을 짜고 사람이 다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만큼 이제 치밀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누구를 죽일 것인가를 타겟을 정하게 되면 이 사람은 총으로 쏠 것인가, 또 독침으로 찔 것인가, 아니면 또 뭐 아까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스프레이로 뭐 발라서 죽일 것인가 이제 정하게 되는데 97년도 이한영 씨 저격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내려와서 국내에 나와 있는 고정관청과 연계해서 한 사람이 와서 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가 와서 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직접 하면 되겠는데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침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찌르면 됩니다. 근데 독침은 이제 자리에 남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제 하려다 보니까 민간인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북한이 새로 개발한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되면 죽는 이제 독성이 강한 이제 그런 국약을 쓰다 보니까 이걸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화학 전문가가 파견돼서 나와서 이 독극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아마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간인들에게 치밀하게 계획을 알려주고 예행 연습도 시키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정철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북한 당국이 그 김정남을 살해하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아마 계획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김정남의 사망을 그냥 이제 뭐 그 암살자에 의한 암살이 아니라 그냥 이제 심장마비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죽었다고 이제 발뺌을 하려고 아마 준비를 했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남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스프레이를 맞았고 아주 고통스럽다고 이제 항변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누군가의 공격을 본인이 하긴 한 거거든요. 만에 하나 김정남이 그런 말도 못하고 죽었다면 북한의 의도대로 그냥 이제 지나가다 장난삼아 죽은 거로 이렇게 됐겠죠. 하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북한의 범죄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쨌든 중요한 인물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정철이. 그런데 왜 도주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철은 그 35호실이나 대연락부 같은 공작 부서에서도 고도로 훈련받은 전투원들이 있고 육체적인 전투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특정한 이제 기술이 있는 이제 전투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철 같은 경우에는 고도로 훈련된 간첩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특화된 간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끌고 다니다가는 더 큰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정철을 딱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만 입을 막으면 나머지 꼬리는 다 자르게끔 그렇게 아마 계획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정철이 강부인하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만에 하나 이제 이정철 외에 북한인들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그 이정철의 증언이 아마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일단 용의자가 거의 최소 5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집단으로 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한영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뭐 단독 범행이기도 했고요. 그 중국에서 김동신 목사님을 납치할 때 그때는 이제 공작원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그 중국 연계 지역의 깡패들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신 목사님이 어떤 그 경로를 다 파악을 해서 이분은 이제 납치를 해갔는데 북한의 공작의 목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유하는 것이고 회유가 안 되면 납치를 하는 것이고 납치가 안 되면 쏴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남 같은 경우도 아마 납치해서 북한을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아마. 근데 납치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 공작의 중요성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동원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고도로 훈련된 공작원이 나와서 한 명이 할 수도 있고 그건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북한이 저지른 이 테러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1968년 1.21 사태 같은 경우는 북한의 특수부대원을 거의 일개 소대 병력을 침투를 시켜서 청와대 인근까지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시도했던 일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74년도에는 문세광이라고 하는 제1동포 출신 공작원을 매수해서 그 문세광이 직접 들어와서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방법도 있었고요. 과거 칼 858기 87년도에 있었던 경우는 2명이 그 범행을 했고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명은 체포돼서 지금 국내에 살고 있는 김현희 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도 83년도에 미얀마, 지금 미얀마로 바뀌었습니다. 버마아웅산 묘소 폭파 테러 사건 때는 그 테러 폭파범이 이 현장 인근에 미리 설치해 놓고 있다가 인근에서 원격 조정해서 이 폭발을 했고 그중에 한 명이 체포가 됐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끝내 이 자기들의 연계성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리정철이가 잡혔지만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북한이 끝내 아마 발뺌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도국에서도 보도 말미에 북한의 반응이 지금 궁금하다. 지금 북한이 1차적으로 발표한 것은 강철 대사가 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예. 말레이시아를 비난했거든요. 말레이시아를 비난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우리 대한민국 보수 세력들이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공작을 펼치고 있다라고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를 놓고 북한이 아마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써서 자기들의 입장 발표를 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보면 동남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앞세웠는데 배후에 북한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점은 어떻게 보세요? 신규 수법인지 아니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이 이제 유럽 국가와도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고 있고 원래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국이었고 그런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등을 약간 돌리면서 새롭게 개척한 지역이 동남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은 원래 전통적인 원래 동맹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침투하기 위한 주요 루트로서 동남아 지역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구 35호실 대정부 조사국인데 이 35호실과 이제 대연락부 그러니까 공작 부서들이 그 동남아 지역에 상당한 아지트를 구축을 하고 있고 많은 인맥을 이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동남아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여행하기 위험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북한이 타겟으로 어떤 사람이 동남아 지역에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북한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한의 공작 인원들이 상당한 인맥을 구축한 곳이기 때문에 좀 이제 신변상의 위험이 있는 분들이 노출되게 되면 아주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인이 빨리 밝혀져야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지금 한 일주일이 걸리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결국에는 새로운 독극물일 가능성이 높은 걸 수가 있겠네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어쨌든 그 외국 여성 2명을 고용을 해서 또 백주 대낮이라고 하는 시간대를 선정을 했고 장소도 많은 인원들이 붐비는 공항을 선택을 했고 또 공항은 출입국 그 기록이 명확하게 남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번에 북한 국적 용의자 4명 또 플러스 또 다른 요원들을 말레이시아 경찰이 의심하고 추적하는 것은 결국 공항에 드나드는 흔적이 다 이미 고스란히 남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도 많은 감시들이 있는데 결국은 꼬리 자르기죠. 말하자면 북한의 연루 가능성을 아예 덮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이제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하는 것은 역시 이제 말레이시아로서는 심증, 북한이 배우고 또 북한이 말레이시아 그것도 국제공항에서 이런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말레이시아로서는 정말 불쾌하게 짝이 없는 것이고 말레이시아 공항의 치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워낙 여러 나라들이 연관이 돼 있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핵 문제 또 인권 문제로 주시하고 있고 국제사회 골칫거리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몇 안 되는 수교 국가고 또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비자 없이도 드나들도록 협정이 맺어져 있는 예. 그런 나라로서 이번 사건의 명확한 실체를 예. 규명하고 이걸 확증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아주 신중하게 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독극물을 사용을 해서 이것이 나중에 부검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개발을 했다면 이 또한 말레이시아로서는 사인을 밝혀내는데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이제 이거 생화학 무기 수준이 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이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의 서울대 교수였던 이순기 박사가 이제 북한에 망명하면서 한국보다 훨씬 더 앞서 이제 화학 무기들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그 정치범 수용소마다 이제 아주 특수한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22호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그 죽기거리라는 곳에 특수 병동이 있었는데 그 병동으로 계속 정치범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체 실험을 하는 곳이라고 소문은 나 있고, 예. 근데 누구도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치범들을 활용한 그 인체 실험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한 당국이 옛날에 그 나치처럼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독극물들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무기들을 아마 이번에 새롭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한 독극물들은 바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게 아마 인체에 흡입되다가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무기가 나왔다면 정말 독극물인지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새로운 이 생화학 무기를 아마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김정남의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네. 시신 인도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직접 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인도 요청한 유가족은 없었는데요. 김정남의 가족이 직접 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그 자체도 우리가 여기서 확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김정남이 저렇게 암살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남의 가족들도 안위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만약에 한다면 대리인이라든지 예.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가능성. 뭐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그 보호 또는 협조를 요청했다는 그런 보도들도 일부 있었는데 아무튼 말레이시아 경찰 측의 발표는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뭐 중국 당국이 원했다, 이제 북한 당국이 인도를 요청했다 또는 뭐 화장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아직 가족 중에서 이 인도 요청이 아직 없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말레이 측에서는 DNA가 확인이 되면 예. 그 DNA와 일치된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게 말레이시아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가족 중에 누구가 그 시신 인도를 원한다면 DNA와 관련된 자료를 말레이 측에다 전달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고 또 시신을 인도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다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도 쉽사리 이런 결정을 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중국 지도부에 김정남을 약간 보호해달라고 맡기면서 중국 지도부가 관리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김정남의 시신 문제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마카오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김정남의 부인들이 아마 처리를 하겠죠. 왜냐하면 만약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정남의 시신을 받아서 북한 내부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엄청난 파장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정일의 친맏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뭐 고려항공에 태우게 되면 거기 뭐 스튜디오스도 있고 비행사도 있고 예. 또 항공에 내려와가지고 이 묘지로 가려면 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김정남이 비참하게 외국에 나가서 암살당해서 온다는 것이 북한 내부에 알려지게 되면 예. 이거는 그야말로 김정은의 발일는 범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장성택을 처형하고 또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 씨가 지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 뭐 북한 내부에서는 뭐 잘 요양하고 있다, 뭐 잘 쉬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직책에서 다 물러나 있고 정치적으로 매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간에서는 이제 이 김정은이 자기 고모까지도 지금 무참하게 죽였다는 그런 아주 이제 소문들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김정남의 시신이 북한으로 갈 경우에 이거는 정말 그 김정은에게 폭탄을 갖다 달아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부인들을 아마 이제 회유해가지고 예. 그 부인들이 이제 중국의 휘신을 가져와서 예. 거기서 가족장으로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혜경 씨라고 둘째 부인이 아마 그 자기 달라고 이제 했던 것도 예. 아마 이제 북한 당국이 그렇게 저는 사주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북한 배후설이 굳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어쨌든 이제 또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레이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지난번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이 발표를 할 때는 이번 사건이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원론적인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마 예. 그때 그런 언급은 이것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말레이시아로서는 이번 사건이 북한의 배후로 확정이 되고 결정적인 단서가 밝혀진다면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극단적으로 단교 조치 또는 또 북한 대사를 뭐 출국한다든지 출국시킨다든지 뭐 이런 무언가 외교적인 보복 조치를 아마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참고적으로 83년도에 있었던 미얀마 아웅산 테러 묘소 폭파 테러 사건 당시에는 이 미얀마가 북한과 단교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오랫동안 북한과 굉장히 아주 친분이 있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교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말레이시아로서도 국제사회의 이목 또 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이런 사실 또 이번에 암살당한 김정남이의 어떤 신분,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타당한 그런 외교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앞서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김정남 가족들을 암묵적으로 보호해오던 중국과 또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건 아마 그 김정남 암살에 대한 보복인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지도부가 김정남의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정남이 9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후계자로서 이제 등국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김정남이 그 평양에 있는 그 엘리트 가문의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내가 집권하게 되면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젊은 엘리트들에게 상당한 신선함을 줬는데 예. 이 발언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이제 구박을 당하면서 찍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동시에 이제 고영이가 자기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꾸 남편에게 나쁜 얘기를 해주면서 김정남을 나쁘게 몰아갔죠. 그래서 이제 그 아웃됐는데 그만큼 이제 김정남과 중국과의 관계는 그 중국식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리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김정남이 후계자가 됐더라면 지금 북한은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가 됐을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성택이라고 하는 그 이제 김정은의 이제 고모부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그 북한을 또 이제 개혁개방을 하려고 약간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가 장성택에게 엄청나게 이제 환대를 했고 이 와중에 이제 중국은 이제 김정남과 장성택과 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일이 사망하고 나서 그 대외 연락부 내에 그 김정남의 나인들 전부 다 숙청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장성택이 김정희하고 이제 몰래 그 김정남에게 약간 연락을 해주면서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중국과 짜고 나를 몰아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중국으로서는 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는 북한의 주요 리더인 장성택과 김정남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북한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남의 그 암살로 인해서 중국 지도부가 이제는 그 북한 정권의 그 정권 교체 완전히 뒤집어 엎는 식으로 이제 가려고 마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지금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 김정남 사건에 관련한 중국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단 말이죠.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북한에 대해서 뭐 불편한 심기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지금 보십시오. 북한과 중국이 혈맹이라고 그랬었고 또 순망치안이라고 해서 입술이 시리면은 이가 같이 시리는 그렇게 해서 중국과 북한은 전략적으로 늘 하나와 같은 그런 인식으로 우리가 봐왔지만은 실제 보면 김정은이 2011년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고 나서 햇수로는 6년이 지났거든요. 예. 그동안 시진핑 주석, 북한의 지도자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중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과거 북중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중국으로서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아마 우리 강 대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김정은도 젊은 나이에 스위스 유학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북한이 변화될 수도 있겠다. 중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봤지만은 결국은 김정은은 거꾸로 나갔거든요.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을 쏘았고 중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그다음에 북한 중국의 연결고리였던 이 장성택을 처형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 북한과 중국 공식적인 관계는 있지만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그런 북중 관계는 매우 냉각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이번에 김정남의 이 암살은 제가 볼 때는 김정은으로서는 결정적인 패착을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을 위협하는 세력을 잘라버리겠다.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김정은 발등을 찍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체포된 리정철도 중요하겠지만 범행 당일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이 4명의 북한 국적의 남성 여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좀 전에 백나리 기자랑 전화 통화를 했을 때도 이 4명의 신병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종적을 감췄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체포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 지금으로서는 뭐 가능성보다는 가능하지 않은 쪽에 더 무게가 실려진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이들이 일단 떠났다면은 어느 비행기를 탔는지 어느 나라로 들어갔는지는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흐름, 이 범인들이 어디를 거쳐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제3국으로 갔다, 중국 또는 제3국으로 갔다고 했을 경우 만약에 거쳐서 북한 땅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다면 그건 뭐 잡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거고요. 아직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과연 말레이시아나 중국 또는 제3국과 어느 정도의 어떤 이 범죄인 인도 협약 같은 것들이 또는 공조체계가 얼만큼 돼 있는지 또 해당 국가가 얼만큼 이 수사에 협조를 하고 이 범인들을 체포해서 말레이시아 측으로 인도해 줄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그 예의 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